안녕하세요. 송영수입니다. 4월 19일 시사 360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김정은이 하고 있는 꼴이 2002년 지혜비 김정일이 하던 꼴과 데자뷰입니다. 똑같아요. 김정은이 지금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까? 정말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유엔에게 SOS를 쳤어요. 야, 먹을 쌀이 떨어졌다. 식량 부족하다. 좀 보태도. 그 돈은 없으면서 또 17일 김정은은 신형 유도 무기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떠들어 제끼고 있어요. 뭐 그 메시지는 빤한 거죠. 미국 나와라 대화하자는 거죠. 사실 그걸 발사하기보다는 그게 지금 실체가 뭔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단거리 유도미사일인지 단거리 순항미사일인지 단거리 탄도미사일인지 사거리가 거의 20km에서 500km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이 사이에 하여튼 단거리는 단거리지만 어느 건지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 국방부가 그걸 파악할 능력도 없는 건지 아니면 실체를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김정은의 최고 존엄을 모독 안 하려고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입을 다물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걸 발사하는 이유는 우리에 대한 위협이기도 하지만 미국에게 나와서 대화하자는 압박입니다. 그러면서 또 폼페이오는 나쁜 놈이라고 SOB라고 욕을 하고 있어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놓고 그의 상관인 트럼프는 사이가 좋으니까 우리하고 대화하자고 하고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는 비핵화는 추호도 비핵화할 생각도 없다라는 이런 헷갈리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이게 2002년에 지혜비 김정일이 하던 짓과 똑같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2002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전후를 한번 살펴봅시다. 2000년 6.15 정상회담에서 김정일이 만세를 불렀어요. 한 달 후에 바로 푸틴이 방북을 합니다. 푸틴 방북했을 때에 김정일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농사 안 지으면은 쌀 못 먹겠죠. 그러나 로켓을 연구하면 수억 달러 버는데 그걸 왜 우리가 안 하겠습니까? 그걸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한 달 전에 김대중 대통령 만나가 한 얘기가 뭐예요? 북한은 핵을 개발할 의지도 할 능력도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놓고 푸틴을 만나가는 이런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가 선조 유언이다. 비핵화는 우리는 핵 개발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 라고 얘기해놔놓고 지금 비핵화 추구도 안 하겠다라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그 다음에 푸틴 방북하고 나니까 바로 분위기 잘 돼갑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에서 만나고 한 달 후에 푸틴이 평양을 가고 석 달 후에 조명록 그 당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북한 군복을 입고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만나는 참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조명록이 워싱턴을 방문한 지 2주일도 안 돼서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을 옵니다. 거기서 미국 공동 커뮤니케를 발표합니다. 북한은 핵 개발을 안 하고 서로 경제 협력을 하고 관계를 개선한다는 식의 정말 화려한 말로 조인트 커뮤니케를 발표를 해요. 그 다음 해에 김대중 대통령이 3월 달에 미국을 갑니다. 가서 클린턴 대통령에게 너무 잘하십니다. 내가 지난 6월 달에 김정일을 만났더니 핵 개발할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또 이렇게 대변을 해줍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을 대변해주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 깨지고 난데 엉망이 되고 난데도 김정은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생각을 확실히 하고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김정은 입에서 나오지도 않는 생각하지도 않는 것을 대변을 넘어서서 거짓말로까지 떠들어 제껴주듯이 똑같은 짓을 김대중 대통령이 클린턴을 만나서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김정일은
김대중 만났죠. 푸틴 만났죠. 미국 갔죠. 미국의 국무장관 평양까지 불렀죠. 김대중 대통령이 또 워싱턴에 가서 북한의 대변인 노릇을 해주죠. 일본만 지금 부르면 되는 거야. 그때는 중국은 별로 대단한 나라도 아니었으니까 중국은 신경도 안 쓰고 일본과의 물밑 이 수교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2001년 10월에. 그런데 만사가 형통할 줄 알았더니 2002년 1월 부시 대통령이 일반 교서 연설에서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불러요. 북한 믿을 수 없는 나라다. 거짓말쟁이다. 그리고 쟤들은 핵 개발할 의지를 포기할 나라가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태가 180도로 전환합니다. 여기까지 보십시오. 작년 4월 27일 판문점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가 왔다고 온 난리를 치고 그 열기를 이어서 싱가포르 회담을 해가지고 내일이면 당장 비핵화가 다 이루어질 것처럼 떠들고 트럼프에게도 그 약속을 하고 그리고 그 열기를 이어받아서 우리는 추가적으로 2차례나 더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하노이 회담을 했고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자 헐레벌떡 또 대변인 역할을 해주려고 우리 문 대통령이 미국을 찾았지만 빈손으로 돌아오는 꼴하고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3차 미북 정상회담 서두를 필요가 없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기 전에는 다시 만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다. 문 대통령이 나서서 중신의 비핵화를 한다고 빨리 만나서 어쩌할게. 아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거기에 한수도 떠서 폼페오는 기자와 인터뷰에서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나 마두로가 독재자인 것처럼 김정은도 똑같다고 얘기했으니까 이게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이라고 북한을 얘기한 거나 뭐가 다르냐고요. 기름을 부은 거죠. 부시 대통령이 2002년 1월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얘기하니까 판도가 완전히 바뀌니까 이제 서둘러 다시 푸틴 대통령을 찾습니다. 김정일이. 그래서 2002년 8월 23일 블라디보스톡에서 김정일이 푸틴 대통령과 북러 정상회담을 해요. 똑같잖아요. 4월 달에 지에비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같은 장소 블라디보스톡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것처럼 김정은도 똑같이 블라디보스톡에서 17년 만에 정상회담을 합니다. 2002년에 김정일은 푸틴을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아주 허풍을 치면서 대역 항공모함 달라. 핵심 설비 제가 한 거라도 좋다. 껍데기라도 좋다는 거죠. 디젤 잠수함 4척 주고 수호의 전투기 1개 편대 4기죠. 주고 공격용 헬기 제공해달라 이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무력 정광 목적이라면 줄 수 없다. 이 김정일이 이거 요구할 때 아주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전투기 공장에 가가지고 수호의 27 조종석에 앉아가 온갖 개폼을 다 잡으면서 직접 운전하는 신용까지 하면서 이걸 요구를 했는데 푸틴이 안 된다.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열 억수를 받은 거죠. 열 받으니까 원래는 그해 11월 달에 북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던 걸 2달 땡겨가지고 9월 달에 바로 고이즈미를 평양으로 불러요. 불러가지고 우리 일부 망동 분자들이 그 일본인들을 납치를 했는데 이 잘못된 거 인정한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조치를 가하겠다. 이거 북한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사과를 합니다. 그러면서 경제 지원에 대해서 SOS를 쳐요. 그러니까 고이즈미 총리가 그래 너희들이 경제개발에 힘 기울이는 거는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 납치 문제를 해결해 주면은 우리도 너희들 경제개발하는 데에 지원을 하겠다. 단 미국이 말한 것과 똑같이 일본도 너희들에 대해서 전쟁 준비는 그만하고 핵개발 중단을 좀 약속해라 하니까 김정일이 아주 노골적으로
화를 내면서 핵 문제는 미국과 할 얘기지 일본이 나서지 마라. 일본이 얘기할 문제가 아니다 하고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일이 한 얘기는 미국은 약속 안 지킨다. 미국이 진짜 북미 관계에 대해서 개선할 의지가 1%라도 있다면 어떻게 우리를 악의 축이라고 부르겠냐 라고 고이즈미 총리에게 반문을 했습니다. 지금 폼페이오가 독재자라고 한다고 여기 반발을 하는 거나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미국을 향해서 비핵화할 북한은 비핵화할 의지가 추호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맥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하는 얘기야 전쟁이냐 대화냐 지금도 똑같은 용어 쓰고 있죠. 우리는 실제로 싸워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전쟁할 능력도 없으면서 북한 지금도 미국에 대해서 전쟁할 능력도 없으면서 하는 소리나 똑같아요. 그러나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 지금 트럼프에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제예비가 하던 걸 그대로 배워가지고 지금 김정은이 용어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이고 미국이 가장 신뢰하는 아시아 국가 아니냐. 그러니까 고이즈미 총리 당신이 좀 나서가지고 문제 해결하면 좋겠다. 문제 해결해달라. 고이즈미가 최선을 다해보겠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협조한다고 보낸 게 가짜 요코타 메구미의 유해를 보내서 이것이 도리어 일본 전 열도의 국민들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계기가 돼서 돈 뜯어내려고 고이즈미를 불렀는데 도리어 일북 관계는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한 돈만 뜯어내는 게 아니라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을 이용하려던 북한의 계산도 수포로 들어갑니다. 지는 자기가 찌른 거죠. 그 머리를 너무 굴리다가. 그리고 적당하게 속이면 된다라는 얄팍한 수를 쓰다가 지금 김정은이 하는 짓하고 똑같아요. 보세요. 제가 이렇게 길게 2002년을 얘기하는 게 들어보시면 지금 김정은이 2002년 지혜비가 하던 짓을 그대로 되풀이해가 판을 똑같이 벌리고 있습니다. 전술 유도 무기 시험 발사 성공이라는 얘기는 하면서 동시에 유엔에게 식량난을 호소하는 게 바로 김정일이 2002년에 농사 안 지면 쌀은 못 먹겠지만 아니 로켓을 연구하면 수억 달러 버는데 왜 그 짓을 안 하겠냐. 이 김정일이가 그 얘기 당원들을 불러놨고 자기가 권력 세습을 하기 전에 90년에 한 얘기하고 똑같아요. 충성을 맹세한 당원한테는 달러가 중요하냐 권총이 중요하냐 하니까 그 당원은 달러가 권총보다 중요합니다. 달러가 있으면 권총을 삽니다 하니까 또 다른 당원은 한 얘기가 권총이 더 중요합니다. 달러보다. 권총이 있으면 달러를 뺏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김정일이 그 두 번째 권총이 더 중요합니다 하는 당원에게 손을 들어줬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로켓 핵을 개발해가지고 미국을 욱박질러 일본을 욱박질러 돈 뜯어내자는 심사는 똑같은 게 지금 전술 유도 무기 시험 발사 성공을 선언하면서 식량 지원하라고 유엔에 대해서 욱박지르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4월 말에 블라디보스톡에서 17년 전에 지혜비가 하던 것과 똑같이 러시아의 똑같은 대통령을 만나서 정상회담을 합니다. 그때 김정일은 무기를 달라고 그랬어요. 지금 김정일은 무기 달라는 얘기는 하고 돈 달라 얘기하겠죠. 그런데 돈 달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쉽게 돈을 줄 수가 없어요. 이미 러시아는 미국으로부터 세컨다리 보이콧을 경고를 받았습니다. 8건이나. 그리고 2002년에는 유엔의 대북 제재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대북 제재가 선언이 됐고 2002년에는 북한이 핵을 갖고 있지도 않고 핵 개발을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였어요. 본격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매눈을 피해 갈 수가 없어요. 러시아가 북한에게 경제 지원하는 것. 물론 작년 저작년처럼 공해상에서 국적을
세탁한 러시아 석탄을 러시아의 하산이나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한국으로 실어다 날라주는 짓은 할지 몰라도 그것도 지금 미국 진짜 손바닥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기는 하지만 어떤 속 시원한 답을 얻지 못할 거게 뻔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눈을 돌리는 게 2002년 그림으로 보면 당연히 일본입니다. 납북자 문제를 들고 나와서 다시 일본에게 접근하면서 돈 뜯어낼 생각을 할 거예요. 일본 아베 총리가 고이즈미 총리와 달리 어떤 대응을 할지, 같은 대응을 할지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결코 성공적으로 되기는 어려울 거로 보입니다. 일본은 분명히 납북자 문제를 가지고 일북 수교에 대해서는 좀 군침을 흘리지만 그것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돈을 주겠다, 경제 지원을 하겠다, 그거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으로서는 지금 이런 난장판, 헷갈리는 그리고 상충되는 메시지를 온 나라에게, 일본에게, 러시아에게, 미국에게, 한국에게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기 때문에 바라가는 거죠. 지금 신형 유도무기 사격 실험에 성공했다고 떠들어 제끼면서 한편으로 인민들이 굶어 죽는다고 쌀 도와달라고 하는 거 이 미친 짓. 그러면서 폼페오를 진짜로 나쁜 SOB라고 개 뭐뭐라고 부르면서 트럼프와는 사이가 좋으니까 대화하자라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하는 짓이 김정은도 거의 지금 정신 이상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치고 폴짝 뗄 지경이에요.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절호의 기회입니다. 절호의 기회예요. 쓸데없이 북한을 위해서 외교하겠다고 쫓아다니면서 돈 쓰고 시간 쓰고 에너지 낭비할 게 아니라 유엔이 요구하는, 미국이 요구하는 대북 제재만 철저히 하면은 우리가 직접 북한하고 협상을 하거나 북한에게 뭐 개성공단을 열어준다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도 없이 북한 핵 포기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쉬운 걸 안 하고 있어요. 김정은의 수가 환하게 보이는데도.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땅을 치는 겁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거나 제 영상에 배울 점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